1회 변론으로 종결되고 사건 승소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. 그동안 좀 뜸했죠? 오늘은 많은 임차인들이 문의 주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세금 같은 경우는 월세를 안 내는 대신 금액이 엄청 비싸죠. 보통 월세 임대차 계약도 보증금을 냅니다.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이 굉장히 자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 그래서 임대차 계약,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집주인, 임대인이 안 돌려준다고 그러면은 멘붕에 빠지시죠. 그 경우 변호사한테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얼마 전에 전세금이 무려 5억 2천만 원이나 됐는데 바로 1회 변론에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의뢰인께서는 송파구에 사셨는데요. 제가 또 송파의 아들이죠. 그래서 도와드렸는데 20년 동안 무주택자로 사셨습니다. 그래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고 그 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전세 기간이 끝났으니까 전세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집주인한테 말을 했습니다. 내 집 마련한 거 이제 잔금을 내가 냈던 전세금, 돌려받을 전세금에서 내려고 했던 것이죠. 근데 임대인은 그 임대물 아파트가 공유였어요. 부부가 공유였는데 요즘 그런 경우가 많죠. 부부가 공유하는. 근데 이 임대인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각자 남편한테 받아라, 부인한테 받아라 이렇게 토스를 하는 것이죠. 의뢰인께서는 이제 멘붕이 돼서 오셨는데 제가 또 판례를 찾아드렸습니다. 판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? 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대물은 공유 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서 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합니다. 여러분 법률 용어에 한자어들이 많은데요. 불가분은 뭡니까? 가분은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고 불가분은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죠. 지분별로 나눠서 5억 2천이면은 5억 2천의 반, 5억 2천의 반을 각각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5억 2천만 원 받은 전부에 대해서 불가분이니까요. 분리가 안 되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제가 그 판례를 인용하면서 임대인들 부부가 이혼하는 거는 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그 두 부부 공유자 전체한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렇게 판례를 인용하면서 청구를 했습니다.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요건 사실이 뭘까요? 요건 사실은 우리가 그 요건을 증명하면은 그 요건 사실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. 임대차 보증금 반환, 전세금 반환은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. 이걸 증명하면은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. 전세금을. 첫 번째,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입니다.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계약서로 알 수 있겠죠. 계약서 들고 확정일자 받으시죠.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도장 딱 받고 몇 월 며칠자로 임대차 계약, 임차인이 됐다는 확정일자 받으신 그 계약서가 증거입니다. 두 번째,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했던 사실이죠. 요즘은 다 통장 거래를 하시니까 통장으로 임대인한테 임대차 보증금, 전세 보증금이 간 거를 거래 내역서를 보내시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. 세 번째, 임대차 계약이 만료한 사실이죠. 그건 임대차 계약서 기간하고 우리가 소장을 냈을 때 기간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. 마지막 4번째가 소위 말하는 동시이행 항변. 내 채무를 이행할 테니 너도 너 채무를 이행하라. 이게 동시이행 항변인데요. 임대인한테 채무는 뭡니까?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는 것이 채무죠. 그럼 임차인도 의무를 해야 됩니다. 뭘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살던 임대 목적물, 아파트면 아파트, 주택이면 주택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. 돌려줄 때는 집을 싹 다 비우고 보통 현관,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걸로 합니다. 요즘 뭐 열쇠를 맡기는 경우는 없죠. 거의 다 비밀번호니까요. 그 4가지 요건 사실을 입증하시면 전세 보증금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의뢰인은 좀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수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좀 매우 늦게 알려주셨어요. 매우 늦게는 뭐 한 달 정도 차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시이행 항변, 내가 이 임대 목적물 아파트, 주택을 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이 늦어지면 그 늦어진 입증된 그 시기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아파트 비밀번호 알려준 날짜로부터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비밀번호 알려준 날짜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 주소가 불명이 돼버렸어요. 그럼 재판이 진행이 안 될까요? 아니죠. 그 경우 공시 송달로 바로 승소했습니다. 송달이 잘 안 되니까 공시에서 송달을 가름하겠다는 건데 공시 송달로도 진행을 합니다. 임대인, 그러니까 집 주인들은 항소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1심 판 1회 변론으로 종결이 됐습니다. 판장님은 이게 합의부죠. 금액이 크니까 재판장님이 계시고 우배석 좌배석 판사님들이 계신데 한 길을 더 잡으시려고 하셔서 제가 요건 사실 다 입증했고 건물 인도도 다 했는데 지연되면 우리는 지금 보증금을 못 봐서 너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드려서 1회 변론으로 종결되고 사건 승소했습니다. 그래서 의뢰인은 굉장히 흡족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. 저도 의뢰인이 승소하셔서 기뻤고요.